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헬스타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국에 특별한 자산을 한 30억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특별한 손님, 은둔의 제야의 고수, 부동산 자산만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되시는 분을 일단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런 부분 또뭐 주식만 유한양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손님 모셔가지고 짤막하게나마 인사이트도 늘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인사이트 있는 분이시니까 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자산을 왜 늘려야 되는가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요 두 번째 그리고 노후 유와 어떻게 준비 how to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노가리도 까고요. 자 오늘 우리 규규 오케이 30억 부동산 자산가 대출 끼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질문할 거는 자산을 왜 늘려야 되는가? 자산을 왜 보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앞에서 소개를 너무 장황하게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출이 반 정도가 되고 그 뭐 총 자산이 한 30억 정도 된다는 거지 순자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처럼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자산을 왜 늘려야 하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너무 나와가지고요. 예, 사회자님 너무 위트 있으셔서 제가 이런 방송은 참 적응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그 자산을 왜 늘려야 하는가? 먼저 이거에 한번 답변을 먼저 드리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걸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산의 3요소라고 하면 토지자본, 노동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노동력이죠. 뭐 선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필연적인 거죠. 예.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프면 어쩔 거야. 또 몸은 건강한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쩔 겁니다. 이게 노답이라는 얘기죠. 결국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남의 이야기 있겠거니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요. 자산을 사모은다는 말은 지금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뭔가를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또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내 스스로 깨뜨리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삶이 이전과 완벽하게 뒤엎어져서 한 단계 레벨이 업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적으로 토지, 자본, 노동력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사용하지 않으면 저 같은 흙수저들은 비빌 언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자본, 금융, 기업의 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동력, 직장, 뭐 자영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연골 갈아가면서 노동력으로 돈 모아야 되는 거죠.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종잣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인이시라면 레버리지,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핵심지의 일군 브랜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를 등기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라. 직장인이시면 신용대출 나오실 거예요. 그걸로 계약금 치시고 나머지는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고 그 주택에 실거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세 살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시너지는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 인플레이션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쉽게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저력 있는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 힘들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짱짱한 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집 마련하시고요. 논점에서 잠깐 벗어났는데 네, 제가 지금 서두가 좀 긴데 아니, 자산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그렇죠.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해주세요. 역시 강하시네. 결국에 이 3요소 중에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을 저희가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렸어요. 근데 나이는 꽉 찼어요. 재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동안 모아뒀던 자산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을 모아뒀어요. 그러면 거기서 배당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주식들은 삼성전자 제외하고 분기 배당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만 해도요. 분기 배당을 줘요. 그러면 이 배당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직장 다니시면서 내 집 마련을 했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장사 미천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뭐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올렸다. 그러면 꼭대기층 제가 살면서 2층, 3층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 받아가면서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꾸준히 좋은 자산을 사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데 제가 잠깐 대본에 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직장인들 중에 네. 우리 같이 이제 마인드 있는 사람이면 네. 대출 못 끌어 써가지고 네. 안달이 났는데 네네. 사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네. 좀 초보 투자자들, 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대출에 대자만 나와도 혀를 내두른데 무섭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 거고 굳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요런 부분 우리가 처음에 그 대출 받기 두려웠던 그런 네. 부분들을 이겨냈던 그런 네, 거 한번 좀 경험담 한번 아. 없으실까요? 좀 그런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엄밀히 말하면요. 저도 뭐 부동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은 봐왔지만 실제로 그걸 하려고 들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쎄요, 한 6년 전에 5, 6년 전에 이직을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관사 이 사택이라고 하죠. 사택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거기를 그만두면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게 내 집을 들어가 살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집은 처음에 공짜로 살았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사택에서 나오려고 보니까 예. 그래서 그 기회에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 모아둔 돈은 없고 저한테는 유일한 길이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분양권 아파트를 계약금을 치고 완공이 되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아하. 예. 저희 장모님 댁에 얹혀 살았었고요. 네. 장모님한테 레버리지 한 거네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레버리지죠. 완전 레버리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빌붙기, 일명 예, 빌붙기. 많이 빌붙었죠. 예. 아직도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우리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실력자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그렇죠. 아니라 처음에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의도적이지. 비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비자발적인 장기 어쩔 수 투자.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그런데 이제 제가 근데 네. 그 대출 받고 보니까 자산이 그렇죠. 늘어나 있었다. 예, 예, 맞습니다. 요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뭐, 사실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보십시오. 그러지. 우리가 한 달에 적금 100만 원씩 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2억 대출 받으면 원리금이 지금 뭐 거치식이 없으니까 120 정도는 나갈 겁니다. 이제 얼마 지금 받으면요? 2억 받았을 때. 2억 받았을 예, 때. 근데 지금은 아니 100만 원. 금리가 예,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저 원리금 때는- 플러스. 그럼요. 제가 그때는 35년도 있어. 하나은행 35년. 알겠습니다. 대출은 역시- 졸라 길게 받아야 돼요. 예, 전문가시네요. 제가 5년 전에 5년 대출 받았을 전에? 때 이야기 아, 나는 겁니다. 네. 예, 3.5, 3.8 이랬을 때요. 네,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다 이거 넘어갔죠. 결국 대출을 의도치 않게 받았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예. 결국에는 대출을 받고 나서 그렇죠. 자산을 예.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출이 되돌아보니까 대출 네.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그렇죠. 가져다 주더라.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자산을 사는 능력만 키우면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자산을 선택할 네, 것인지. 네. 그래서 그 대출도 그 안정적인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 직장인이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1억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2억 정도의 대출을 땡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역으로 근데 항상 생각해야 이거를 됩니다.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네, 네. 이 판단 어떻게 하면 네. 본인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서 네. 저축한 금액 그렇죠. 평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게 이제 논리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한 100만 원 이상은 항상 꾸준히 저축을 했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들어오는 대로 다 썼거든요. 아, 그래요. 자, 넘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산은 항상 늘려줘야 되고 자산을 네. 늘려야 되는 이유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예. 위기에 대비한다는 알아봤는데 거죠. 위기에 예. 대비하기 내가 위해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그러면- 돈 붙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뭐 주식 뭐 네. 전문은 아니고 네. 중하수 정도
유한양 행스터죠. 주식은 뭐 저는 뭐 거식인데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사실 이건 뭐 아는 사람들은 이거 딜레마이기도 하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 거시기냐 그냥 50% 부동산 갖고 있고 주식 50%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사실 자산에. 아니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원래 심플한 게 답이에요. 아니 심플한 저도 게. 사실 예. 부동산 지금을 좀 줄이고 네. 그걸 이제 주식으로 갈아타는 시점이거든요. 예. 솔직히 까놓고. 철저한 장기 투자자. 의장투.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 그런데 예. 이제 뭐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요걸 한번 그 좀 실력자님께서 알겠습니다. 예. 한번 그러니까 이제 짚어주십시오. 결국에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 성향이 중요합니다. 성향이. 예,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쌍두마차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두마차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부동산과 주식을 다 한다는 말인데요. 두 가지 유형은 철저히 똑같네 그뭐. 예. 별거 없네. 별거 없습니다. 예, 별거 없어요. 모든 투자가 심플해요 원래. 심플. 심플 is the best. 그러지 심플 is 부동산은 the best. 부동산은 그 핵심지에 그냥 하나 그럼요, 갖고 있으면 그럼요. 되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만 1등 그걸 실제로 하는 것 그게 실력이 아닌가. 비싼 게 못 사지. 아무튼 자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구별 이게 네네. 시별 그러니까 광역 시별 대장 아파트. 아 그럼요. 그다음에 네. 구별 대장 아파트. 아 그럼요. 요거를 소유하지 못하면 뭐라도 그치. 동별 대장 아파트.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동별로 하지 못하면 그냥 예. 현금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말 예? 갑자기 동별로 예. 이 동별 1위 대장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이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과 시점, 시기에 따라서 너무 다른 이야기라 함부로 그래 이거야 저거야라고 아니 할 수 나는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 예. 동별 1등 아파트 그냥 매입하려고. 그럼요. 좋은 생각이세요. 예, 진짜 심플 is the best란 말이 진짜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유형을 저는 철저히 구분을 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유형. 네네.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고요. 재투자 예. 중요하죠. 단 부동산은 말씀하신 대로 핵심지, 음. 일군 브랜드, 신축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 핵심지면 예. 자 여기서 이제 입지 공부가 들어가는 거죠. 예, 예. 핵심지 뭘 핵심지라고 합니까? 핵심지 우리 쉽게 막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직주근접, 교교 환상. 이게 뭔 말이냐면 직장과 직주근접? 주거지 가까워야 된다. 왜? 가까워야 되지. 그렇죠. 이 뭐랄까요?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질이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침 출퇴근을 1시간씩 2시간씩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아이 그 지방 외 서울 외에는 그런 데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삶의 질, 왜? 직주근접. 광주 안에서도 상무지구 좀 지나가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1시간 걸린다니까요. 그렇다는 근데 거예요. 웬만하면 출퇴근에 가까운 집을 선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자리가 가까운 곳에 그렇죠. 좋은 내 아파트로 일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서도 교교 환상, 교통, 교육, 음. 환경, 상권,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쳐주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부동산 중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아파트에 네. 한정되는 거 아닙니까? 꼭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이건 오케이. 입지의 어떤 기본 아닐까 입지의 싶습니다. 기본이니까. 예. 자꾸 3,000%로 빠지면 안 오케이 되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아니 저는 뭐 핵심지. 구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아 맞습니다, 우리 초보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 길진 않은 짧은 투자 경력이지만 나 20년 됐는데. 기시네요. 예. 너무 뭐랄까요? 유한양이만 저 20년. 우리가 축약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사실. 2002년도부터. 그래서 예. 아무튼간에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에게 매달 지속적으로 사서 모으는 방식을 택해서 자산을 모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매달 들어오는 지속적으로. 그렇죠. 급여 또는 뭐 벌어들인 수익으로 매달 조금씩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시총 짱짱한 1등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아. 예. 지금 실력자님은 예. 뭐 어디 투자합니까? 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 뭐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 답변 못 드려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유한양 인스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금 들어가시고 대신 60개월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제 말 좀 해도 됩니까? 응. 예. 코스피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이 아우 시중 셀트리온. 예, 시가 나의 총액도 크고 경쟁 업체야. 예,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싸가지 위주로 없어. 매수를 합니다. 음. 뭐 예. 그렇죠. 미국 주식도 아, 예. 미국 주식도 좀 뭐랄까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부동산 초보를 불인이라고 하잖아요. 음. 저는 미린이 아 미국이요 이거는? 미국 주식 어린입니다. 예.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제가 뒤에 주식이도 아니고 제가 미국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같은 시가총액 크고 또 산업 주도하면서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사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저금하듯이. 예. 우리 저금 잘하잖아. 우리 성실한 사람. 그럼요. 예. 그리고 다른 건 없는데. 그다음 뭐 다른 거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말고 뭐 다른 거 있어요? 그죠. 이제 쌍두마차만 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또 뭐 하십니까? 그럼 이제 저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위기 상황에는 굉장한 효과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위기 때 그럼요. 예. 뭐 느낌 오시나요? 모르죠. 이제 뭐냐면 알면서 다 그러시네 또. 뭐냐면 금투자입니다. 금투자. 원유 아니야 원유? 금투자인데요. 금. 근데 저는 이 금투자를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예, 뭐냐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기회를 좀 본다고 할까요? 예.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예, 단순히 그 금세 레이달리오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레이달 솔직히 말하면 레이달리오 못 읽어봤어요 책을. 예, 읽어보고 싶었는데 못 읽어봤네요. 나 이- 레이달리오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 거기도 뭐 나와요? 분산 투자. 그건 뭐 기본이니까 워터폴리오. 누구나 다 워터폴리오가. 워터폴리오. 사계절 투자 있잖아요, 그런 거.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몰라요. 사계절 투자. 아. 1년 내내 수익 본다 이 말이지. 대단하신 안정적으로. 분이네. 이제 저도 그런 없어요. 분들은 그냥 뭐야 우리하고 좀 사계절 투자하는데 사계절 투자가 나보다 안 나와. 저도 안 나와.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계좌 까라고 해야 되겠네. 자, 아무튼 예, 그래서 금 투자를 예, 좋게 보시는 제가 거죠. 근데 말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예, 위해서. 제가 말해도 돼요? 예. 단순히 전문가 이제 모셔놓고 지금 죄송합니다. 전문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요거 방송료가 한 30만 원이에요. 오늘 회를 내가 사야 되니까. 다금발이 사기로 기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자, 네, 그래서 금을 이제 뭐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계시고. 제가 금의 시세 차익만 보고 금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심리, 본능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 그 일환이에요.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일단 금을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예? 뒤에 그건 자세히 설명할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금이 실질적인 저금통 역할을 하는 용도로 금을 매수하는 겁니다. 저금통. 무슨 말이냐면 금이라는 저금통을 이용해서 금과 주식의 콜라보레이션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콜라보. 금은 콜라보레이션 플레이. 금은 예. 본인 돈 그냥 짱 박아 놓는 아, 안전 자산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렇게 봐도 짱방한 되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재밌는 게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금값이 오릅니다. 달러도 오르죠.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매달 꾸준히 사서 모으다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 15년이 됐든 간에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와 같이 위기가 오게 돼서 주가가 쫙 빠졌다. 폭락이 됐다. 그러면 이럴 때 그동안 모아뒀던 금을 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진 주식을 사는 건데 이 자체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금을 사 모으던 4, 5, 6년 전 그때만 해도 금값이 한 18만 원, 19만 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왜 왔다 갔다 그때 했어요. 저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본인도 몰랐잖아 이렇게 뭐 오를지. 아니 뭐 책에서 그러잖아요. 위기가 오면 오른다고. 그때 위기 아니었고 한참 화랑이었으니까 좀 모아봤죠. 완전 지금 배신감 느껴.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님. 예, 금값이 18만 원, 19만 원 했는데 음.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왔던 시점에 한 1년 전부터인가 6개월 전부터인가 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코로나 위기에 뭐 거의 막 쭉쭉 날아가죠. 매도가가 23만 원, 24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요거는 네. 투자분들이 초보 투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는데 예. 우상향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18만 예. 원대에서 24만 그렇죠. 원대까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꾸준히 장기 투자가 됐었을 때 금 가격이 오른다. 요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내 제가 말이 드리는 틀린 말씀은 아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니고요. 금도 등락은 있어요. 등락은 있는데, 있고 또
제가 음. 관심 깊게 보는 투자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음. 이 금이라는 것이 위기에 강하다는 겁니다. 음. 위기에 강하다. 근데 위기 때는 뭐가 약해요? 주식이나 뭐 실물 자산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도 부동산이라든지 약하죠. 그러잖아요. 왔을 때는. 이게 금매 존나 반대로 가는 어떤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그거를 금하고. 콜라보레이션 플레이를 했다 이런 말을 아, 했습니다. 레이드 하려는데. 그럼 네. 대략 한 금으로만 한 25% 수익 난 거네요. 5년 그렇죠. 한 5년 정도 해서 25%난 거니까. 5년에 25%면 나보다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자산이라고 보면은 딱 좋죠. 이걸 가지고 막 수익을 봐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금통. 그렇죠. 저금통이다. 저금통. 근데 실질적으로 저금통보다는 완전- 100배, 1000배 낫다. 왜? 금리 얼마 주는데? 금리 얼마 주는데 금리 지금 한 예금 진짜- 넣으면 이제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1년 하면 한 1.6%에 근데 거기서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15.5%또 떼가.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그 제로금리. 뜯기는 거. 뜯기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대략 한 25% 정도 수익 난 거죠. 금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재미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 금을 전량 매도해서 아까 미리니 예, 미국 주식. 보고 있었어. 나 언제 들어가야 되나. 오케이, 근데 오케이. 마침 미국 주식이 확 떨어지더라고. 결과적으로 제가 미국 주식을 3월 중후반경에 매수해서 한 달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현 시점의 수익률이 대략 미국 주식으로만 한 20% 정도 뭐 발생을 했어요. 샀어요? 미국 주식. 아마존. 마존이. 예, 그다음에 오케이. 저번에 추천해 주셨던 마소. 마소. 예, 안 살라고 했는데 추천해 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다음에 내가 항상 쓰고 있는 풀풀. 핸드폰 애플. 사과. 네, 사과. 버릇없는 애. 그렇죠. 설명서가 없어. 그렇죠. 애플 샀죠. 와, 예. 나 진짜 애플 진짜 버릇 샀습니다. 진짜 버릇이 없어. 예, 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애플은 네. 좋은 게 뭐냐면 중고가가 졸라 비싸요. 아, 가격이 안 떨어져. 그게 아, 메리트예요. 한국 그래요? 사람한테는. 이제 어. 중국 놈들이나 뭐 저페니스 애들 같은 경 모르겠는데 한국 애들은 중고가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수익률이 대략 20%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얼마? 뭐 결- 네. 10억 정도 넣어놨으면 바로 2억 정도인가? 안타까운 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 22% 양도세 발생하면 세금으로만 네. 2천만 낸 거예요? 얼마 못 냈어요. 그래요? 늦어 얼마 못 냈어요. 오케이. 희망상. 네. 오케이. 그래서 금에서 난 수익과 그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난 수익을 합해 보니까 이 금 투자와 주식을 연계해서 대략 40에서 45% 정도 수익을 본 거죠. 떼돈 벌었네.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 주식을 단타하려고 산 주식은 아닙니다. 예,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모아가면서 분기 배당 받으면서 계속 재투자하려고 매수를 한 거예요. 분기배당.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드는 생각은요. 우리가 예측하지 마라.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제가 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워렌 행스터. 워렌 형님. 워렌 행스터. 예. 워렌 형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촌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알긴 안다. 이 말 뭔 말인지 알지. 왜 모르겠어. 근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 어떻게 하라고? 60개월 분할매수. 의장투,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 자, 예. 해법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우리 거기서- 실력자님께서 아니, 과연 실력자는 아니고. 30억 자산가 네, 소시민. 소시민 예. 30억 자산가. 근데 그 중에 부채가 상당하다. 부채 엄청나다. 부채 한 70%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 아무튼 제가 찾은 해법은 자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이거였습니다. 매달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면 예, 예를 든 거예요. 예. 저 100만 원 못 하고 있어요. 음. 근데 8대2 또는 7대3의 비율로 주식과 금을 꾸준하게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하고 금. 예.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물론 저의 경우는 부동산 제외하고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 최우선적으로 빠지는 금액이기 어, 때문에 어, 절대 어. 건들 수 없는 오케이. 부동산 제외하고 쌍두마타 중에 100만? 응. 예. 100만? 100만. 100만. 예. 오케이. 지금 그 말씀드린 투자금 100만 원에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100만 원. 예. 일단 그건 무조건 빠지는 거야. 무조건 빠진다. 그래야 나 안 쓰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초보 플렉스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엄청 부동산 집 한 단순해요. 채 사면 네. 끝나잖아. 아니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자산을 평가를 해보고 지금 실력자님 무조건 딴 좀 사람이 삐또 사겠어요. 아니 34평 내가 옆에 친구가 34평 들어가면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지. 생활이 안 되는데. 본인에 맞는 주식 그럼요. 그 예, 스텝 바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스텝으로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24평 먼저 들어갔다가 24평 네,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수익이 돌리고. 생겼어요. 34평도 도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거죠.
오케이. 어떻게 아무튼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본인 금액의 한 50% 정도는 주택에 투자를 하고 그렇죠. 결국 그리고 그렇게 되네요. 예. 나머지는 뭐 주식하고 금. 그렇죠. 그런데 비율은 어차피 이제 예. 한국 사람들은 네. 부동산이 한 80% 정도 되니까 자산에. 그렇죠. 그렇죠. 예. 80% 되고 나머지 20%는 놀면 안 되니까 우리 그렇죠, 그렇죠. 돈을 놀게 하면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빨리는 거야. 가지고 빨리는 거야. 그냥. 비율을 딱 해가지고 금하고 주식을 그렇죠. 그렇죠. 8대2, 7대3 요 그렇죠, 비율로 그렇죠. 맞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죠, 한국 그렇죠. 사회에서는. 빙고. 오케이. 네, 다음. 그래서 어찌 됐건 오케이. 그렇게 8대2 비율로 8알은 주식을 매달 매수하고 음. 2알 정도는 금을 매달 매수하는 겁니다. 지치면 안 돼요. 무조건 매수하는 거야. 힘들 기계적으로. 때 어떻게 자기만의 보상을 해줄 때 어떻게? 우리 실력자님은 어떻게? 금을 봐. 저는 금을 금을 봐. 봅니까? 손목에 걸려진 금팔찌를 봐. 저는 소고기를 사 먹는. 역시 한 달에 한 역시. 번씩 월급날에. 네, 역시 돈이 밖에서 있으시구나. 말고. 소고기를. 6만 원이면 찍 싸요. 어이구 6만 원이죠. 6천 원도 없어가지고. 6만 원이면 찍 싼다고. 한 달에 한 번은 플렉스 자기한테 하시는 거야? 먹는 거에. 그렇죠. 금을 본다 우리 아, 실력자님은. 그렇지. 예, 금을 보면서 굉장한 그 만족감에 빠져 있어. 이상한 양반.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위기 또는 음.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음. 금을 매도해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매수해둔 주가 떨어진 그 1등 기업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플렉스하는 거예요. 금을 팔아가지고 떨어진 주식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금을 꾸준히 모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기 순간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금이냐? 금 왜 사십니까? 잠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예금으로 현금도 꾸준히 모아봤고요. 심지어 레고 하죠. 레고 레테크도 해봤어요. 진짜요? 진짜 해봤죠. 레고 수익 그 났어? 쬐까는 애기 그 얼마입니까? 그 머리 큰 애기. 레테크 이런 거 하는 거는 예. 막 5, 60만 원에서 100만 원? 근데 그걸 여러 개 사는 거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건가요? 그런 거는 돈 없어서 못 하고요. 예. 아무튼 레고. 아무튼 레고 다음. 근데 꾸준히 Let's go. 모아가는데 응. 금 이상이 없더라고요. 왜냐? 금 이상이. 일단 금은 모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을 줍니다. 이거 벌 때마다 흐뭇하고 금을 투자할 때 ETF로 투자하시나요? 아니, 아니면 저는 현물로 무조건 투자? 실물로. 무조건 손에 잡히는 거. 실물이면 우리가 반지 사면 되잖아. 그 목걸이, 금목걸이 막 그러니까 개념 그거- 없이 이게- 막 이게- 금목걸이 막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이게 왜 저를 보면서 그러세요? 예, 저는 어. 투자용은 별도로 우리 그 금 주물 있잖아요. 요거 제품화된 금 금괴 이런 거 주물을 말고, 예. 살 수 있는 데가 일반인들은 잘 살 모르시니까. 수 있어요? 예, 금방 가서 그거 네. 연락처랑 업체명 해가지고 링크로 한번 걸어주시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 예. 거기까지 안 돼요? 거기까지. 주물은 일반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얼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일반 금방 가서 응. 금괴를 우리 보통 산다고 하잖아요. 그 제품 금괴 마찬가지로 응. 공임이 들어간 그럼 안 되잖아. 제품. 그럼 비용이잖아. 그럼요. 살 때 비용, 팔 때 비용. 어. 그러니까 금 그대로를 사는 우리 거잖아요. 흔히 말하면 금 덩어리 있잖아요. 금 그러면은 주물. 그거 사는 주물로 사야 돼. 거예요. 주물이란 거는 그 나름대로 그냥 금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바랑은 뭔 차이예요? 반은 이미 그 제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제품화. 자체가. 그럼 세공비가 다 세금하고 그럼요. 다 포함돼 세금은 있어요. 아니고 어차피 다 세금 들어가 다 있을 있어요.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주물 비용 예. 그러면 주물로 갖고 주물은 있으면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주물 자체를 가지고 금을 제품화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어떤 다른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품으로 만들어진 금은 해리를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녹여야 되는 비용이 거예요. 들어간다. 근데 주물은 그 비용이 안 든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물로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위기가 그렇죠. 오면 그걸 그대로 또 파는 팔아가지고 거예요. 그래야 수수료도 얼마 없다는 말이죠. 예. 오케이 다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업체명 공개되냐고. 그냥 아무 금방이나 가도 돼요? 돼요. 예. 그 요즘 지금 예. 금 한 양에 얼마예요? 지금 24만 원. 한 양에? 안 되나 모르겠. 한 양에? 응. 한 양이면 240에서 24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죠? 금방 가가지고 결국은 좀 바카스 하나 사가고. 아니 안 통하더라고. 바카스 아니지 예. 동화약품이라. 안 통하더라고. 유한양의 비타민 예. 사가지고 가야겠죠. 예. 레이스본. 예, 오케이. 넘어갈게요. 예. 이제 일단 아무튼 음. 볼 때마다 일단 흐뭇하잖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 그러지, 야, 금은 그거는 갖고 표면적인 있으면 이야기고
예. 어. 그렇죠. 좀 안정적이긴 하죠. 그래. 그래서 지금 금팔찌가 지금 얇아졌어요. 요거 예. 방송할 때는 요거 예. 끼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실질적인 이유예요. 예, 실질적인 이유. 이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있거나 또는 지름신이 감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사실 후자가 더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지름신. 위급한 상황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이제 지름신이 강림할 때 피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로 써버립니다. 바로 플렉스 해버려요. 뭘로 씁니까? 뭘로? 아, 뭐 다 들어가. 어떻게든 막 들어가요, 막.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샀습니다. 예. 아이패드. 예,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현금을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가차 없이 써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금으로 사 모으잖아요. 이 신기해 이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면 크든 작든 공임이라든지 배송비라든지 크고 작은 경비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라도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기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그게. 예. 즉 살 때보다 싸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아둘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위기가 오면 그걸 팔아가지고 더 좋은 자산에 그렇죠. 옮겨 타는 거죠. 일순간 뭐 기업에 어떤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없는데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리밸런싱이에요. 리밸런싱, 사계절 투자, 리밸런싱, 워터폴리스, 스펠링 W, 워터, 자산이 아무튼 워터 사계절 투자 있어요. 레이 달리오. 네,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 큰데. 네. 저같이 좀 쓰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을 묶어둘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묶어둘 저금통으로 금을 선택.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을 저금통으로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도 돈이 안 모아지신다면 그리고 이제 푼돈 나가는 게 많거나 저같이 현금만 손에 쥐어지면 다 써버리고 싶어하는 성향이시면 그런 사람들은 금을 이 방법 한번 선택을 해. 어떤 방법? 방금 말한 방법. 방금 말했던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금 사모으는 거. 그렇지. 금 저금통으로 쓰는 거예요. 예,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예. 그렇게 모아가다 위기가 왔다. 예, 그럼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현금화 해가지고 급락한 주식에 지체 없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그때 조정기에 접어들어서서 실거래가가 떨어진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캐파가 크면. 캐파. 네, 그럼요. 캐파가 뭔 말입니까? 아, 나도 몰라 이제 덩어리가 크면. 예. 아니, 본인이 모르는 말을 막 캐파를 안 골라 쓰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어차피 금으로 사서 안 모았으면 없어지죠. 그 돈 내가 어디다 모아요? 술 다 마시거나 술은 안 먹어야죠. 예. 네. 술은 안 아무튼 드십니까? 뭐 먹어버리든지 뭐 써버리든지 회 먹거나. 회 먹거나 소고기 사 먹거나. 예, 그렇죠. 소고기 사 먹거나. 또 그때 조정기에 접어들어서서 실거래가가 떨어진 부동산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죠? 어차피 금으로 사서 안 모았으면 그 돈 다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니까. 예. 아, 어차피 이해가 그거 됩니다. 안 모으지 그거.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 먹는 걸로 다 들어가고. 오케이. 예. 물론 이제 저도 모아둔 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쓰고 싶은 거 다 써가면서 살았다면은 위기에 투입할 종잣돈이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금 투자의 매력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네. 저희 핵심 포인트인데 네. 노후 준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이미 다 돼 있겠지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한참 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너무 욕심이 강하신가요? 아니요. 아주 욕심이 없어요. 100억 정도 돼야 아니요. 돼요. 노후 준비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노후 준비는 사실 별거 없죠.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순간까지 하는 거죠. 그래요. 꾸준히 자산 사모으기. 예. 자, 번외 질문 제가 한번 예. 드려도 됩니까? 뭐 이게 노후 준비 아닐까요? 저 어차피 뭐 네. 하얀 접시 써야 되니까. 그 경제적 자유 달성까지 한다는데 네. 우리 실력자님께서 실력자. 경제적 대출자. 실력자가 아니고 대출자.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됐었을 때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까놓고. 예, 솔직히 말하면 음. 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매달 사용하는 그 금액 이상의 어떤 현금 흐름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저 말 좀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난 초보자 입장에서 한 달에 예를 들어 생활비가 300이 들어간다 고정적으로. 그러면 일단 300 이상 나와야죠. 그게 1차 경제적 자유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하. 예. 그러면 계속 쉽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늘려가는 거야, 본인 사실은. 직장 그 연봉보다 더 많은 수익이 그렇죠. 발생했을 예. 때 1차적 그렇죠. 예. 경제적 자유다. 예.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직장은 그만 못 두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겠죠. 3천 연봉인데 3천만 원 번다고 나 직장 못 그만둔대?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떤 그 자산가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자산을 많이 모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철학가가 아니신 분이 없고 인문학자가 아니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한도 끝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일정 선을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경제적 자유 얼마냐고. 개소리 하지 말고 얼마냐고. 1,000만 원 하고 싶어. 천만 원. 최소 월 1,000만 원. 수천만 원. 네, 최소 1,000만 원. 천만 원.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저는 돼, 어려워. 저는 실력자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대출자, 실력자가 돼 대출자. 대출자님. 실력자님이시죠. 저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예. 얼마 버는지 모를 때 자기가 돈 버는 걸 얼마 버는지 모를 때 역시 캐파가 크신 분이에요. 그걸 경제적 자유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예. 지금 얼마 버는지 수익률은 얼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버는지 몰라 뭐랄까? 계산하고 있거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응. 그 뭐랄까? 그 공영방송용 공영방송으로. 공영방송 버전. 예.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예. 번째는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 말씀 맞습니다.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에 철학으로 간다니까 이게. 그러네.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 죄송합니다. 얼마냐고. 반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애들 얼마냐고. 예? 그렇게 하는 애들 얼마고. 자산이 얼마냐고. 너무 그 난감하게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어. 힘드네 콜라보. 진짜. 자 오늘 역자력자 실력자 대출자 예. 부동산 자산 3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인데 대출이 그렇죠. 절반. 예. 대출 너는 절반 이제 이상. 예. 대출 갚느라고 이제 고생한다. 예.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행복해요. 예. 대출 갚는 속도보다 자산이 늘어나는 크기가 굉장히 많다. 대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이 리밸런싱은 어떤 동물적 감각 그리고 스페링. 인사이트 이런 부분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받으시는데 너무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네. 이런 부분 알아주시면 되시고 맞습니다. 예. 자산은 꾸준히 모아야 되는데 뭐 금이면 좋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더욱 더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냐 요 관점은 뭐 본인 나름대로 부동산 소유를 집이니까 한 채 이상은 좀 한 채 정도는 하고 그리고 주식 비중도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자산을 산다. 부동산인가 주식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비율은 본인에 맞게 그렇죠. 판단한다.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한 5대5 정도 됩니까? 7대3? 이게 또 자꾸 철학으로 가는데 5대5 정도로 하고 이상적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예. 오케이, 케이스 그럼. 바이 케이스다. 저는 예. 부동산 7, 주식 예. 3. 요 정도에서 지금 현재 시점은 저는 예. 한 6대4 정도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 좋네요. 왜? 부동산 지금 안 팔리거든요. 그럼요. 사실 정부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노후 하지 준비 맙시다. 노후 준비는 예. 이런 자산을 늘려가면서 그렇죠. 예. 소유를 하고 그렇죠. 아끼고 근검 전략하고 네. 그걸 또 키포인트네요. 다시 재투자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다. 근검 전략은 ABCD다. 진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종종 이런 콜라보 방송 좋죠. 감사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분 안 모시고 네. 그 금주물 그 사장님하고 그분도 졸라 막 금으로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나 그 사장님 연락 한번 해보고 싶네. 그건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유한양 행스트였습니다. 예, 경자노소였습니다.